지금 중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불황령 소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게 그 어떤 극장, 네. 영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인데 저희가 이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가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네. 지금 즉각적으로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소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영화가 2019년도에 이제 그 박스 오피스가 음. 피크를 쳤었는데 지금 올 여름 성수기에 보면은 4.35억 명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해요. 음. 근데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과거에 이제 팬데믹 전에는 보시면요. 이게 외국 영화가 많았어요. 헐리우드 영화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중국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 히트를 치고 중국 사람들 다 거의 다 뭐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No More Bets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하나는 뭐 로스트 인 더 스타인데 저기 그리 화면에 나온 게 로스트 인 더 스타즈거든요. 네. 저게 이제 뭐 태국인가 어디 여행 갔는데 뭐 와이프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돌아왔는데 딴 사람이다. 뭐 어. 이런 그런 내용이고 스릴러도 좀 끼고. 예, 네. 둘 다 스릴러예요. 근데 네. 특이한 거는 근데 노머 배츠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뭐죠? 그 보이스 피싱 같이 하여튼 그 해외에 나가서 사기 예, 당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보지 이게 못했어요. 약간 느낌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난 곳에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 된 맞아. 중국인들. 그거를 좀 네. 바로 캐치하시네. 네. 저도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가 지금 뭐 다른 데 리서치에 가 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런 박스 오피스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중국 정부의 의견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내수가 과거처럼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 태국이 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대상이 되는 동남아 국가들이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인데 네네. 지금 이런 데 좀 위험해 이런 시그널 주는 거 약간 아니냐. 그런 느낌이 예, 있네요. 왜냐하면 예. 중국이 리오프닝 하자마자 열었어요. 음. 다른 데는 지금 조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네. 비자만 좀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둘이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태국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열고 막 와달라고. 그래서 네. 태국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태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인 대상으로 무비자를 시행을 했어요. 이게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렇거든요. 더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 그런 걸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본인들을 순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 산업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소비 쪽에서 그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명품 화장품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이제 네네. 에스티로더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그 샘플을 파는 매장들이 정식으로 생기고 있어요. 샘플을 파는 네. 매장이요? 그래서 따로? 아모레퍼시픽도 뭐 증정품 어. 이런 게 그냥 써져 있는 게 뭐 팔리고 있는데 네. 이 샘플 매장의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샘플 매장 팔면 뭐 그냥 굉장히 허접할 것 저게 지금 다 같잖아요. 샘플이에요? 네, 저게 다 샘플 파는 건데 네.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젊은 층들이 요새 지금 뭐랄까 굉장히 취업률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소득이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젊은 친구들이 과거에 더 어릴 때는 중국의 이제 부흥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명품 소비 이런 것들 부모 세대라든지 그런 하는 거를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들도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거 SNS를 통해서 사고는 싶은데 네. 정품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샘플은 뭐 하면은 그래도 10,000원, 20,000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도 살 수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샘플 쪽으로 시장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요새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의 이거는 이제 뭐 그 할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복권. 이게 복권.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이게 다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복권을 지금 판단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복권의 판매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7월까지 보면은 67.3억 달러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7조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어요. 네. 그 7월 한 달만 그렇고요. 누적으로 보면은 444억 달러. 요것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황령 소비예요, 정확히. 지금 다들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복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검색량으로 따져도 로또 검색하는 게 1200% 증가했대요. 그럼 이 검색한 사람들을 연령대로 나눠 보니까 네. 18세에서 30세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예. 실업률 발표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16세에서 24세. 어찌 보면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분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예요. 네. 이 나이대에서 로또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네. 중국 사람들의 심리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얼어붙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일절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생계가 보장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제가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들이랑 팬데믹 기간의 경험이 완전히 갈려요. 아, 그렇겠네요. 상해도 락다운을 딱 했는데요. 네. 단지가 큰데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가 있는 거예요. 비싼 집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 단지에 산 사람들은 그 단지에서 공동 구매를 했어요. 식재료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도 식재료는 조달이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막 명품 회사들 구찌 이런 데에서 막 그 청경채 이런 게 막 보내줬어요. VIP 어. 고객들한테. 아, 네. 그런 것도 했고 그 단지가 크니까 거기서 축구도 하고 그러고 지냈대요. 네. 그래서 그럼 살만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하나 단지 이런 데 네. 있던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집 밖에서 못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네. 이거 돈도 안 주고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 중국의 저축률은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저축이 부동산으로도 증시로도 안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다들 하는 심리가 먹고 사는 거, 음. 필수 소비재 아니면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주말에 식당 가보니까요 줄 많아요. 근데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줄 서는 거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왔는데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 서는 거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뷔페더라. 음. 근데 다른 데는 없지는 않은데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뷔페 같은 이런 가성비 어머, 지금 저다 식품들은 줄을 대기예요?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게 사람들 지금 다 대기하고 그렇죠. 있는 다 지금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뷔페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엔 가성비 소비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런 소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내구재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소비는 상당 기간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책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부동산 살 거냐 할까?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네.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뭔가 엮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 이런 게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이민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민이 얼마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근데 발표하지 중국은 이민 가기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 좀 그렇긴 한데 파라과이에 대한 광고예요. 네. 근데 파라과이가 흥미로운 게 중국이랑 국교를 맺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여기로 이민을 가면요. 네. 이 본인이 파라과이 재산을 중국에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파라과이가 인기인 그렇죠. 거군요. 한마디로 뭐 돈을 빼돌리기 정말 좋다. 단절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인들이 지금 홍콩이 과거에 이제 그 자금을 유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작용이 됐어요. 그 네, 부자들한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싱가포르로 이동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어찌 보면 좀 연결도 많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은 파라과이 같은 국가로의 수요가 요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파라과이가 또 좋은 게 뭐냐면 파라과이의 여권을 갔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그 이민을 가면은 미국의 E2 비자 받기가 쉽다고 해요. 음. 그리고 미국으로 자녀들을 교육 보내는 게 굉장히 쉽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지금 이 팬데믹 때 겪어보니까 나 이거 못 살겠어. 지금 이민 가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이민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자녀만이라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라과이 같은 이민 수요도 증가를 하고 광고도 좀 급증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일부 뭐 이거는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뭐 이제 루머로는 이제 뭐 이런 개발업자들 이런 부동산 개발업자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갑자기 직원을 엄청나게 늘렸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했더니 그 늘린 직원들이 이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이제 직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민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조금 확인이 됐습니다.